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보니까 그 성공한 그 기업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구성 요소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업가 정신에서 지금까지 쭉 앞에서 그 강의했던 내용들, 도전 정신이나 창의성이나 리더십이나 가치 지향이라, 얘네들 물론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들을 요소로 분리해 보니까 그 요소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성, 두 번째는 행동, 세 번째는 가치나 신념이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 한계에 확실하게 그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조와 혁신성을 보면 새로움과 창조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보면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관계가치, 가치지향에서 보면 고객 중심의 그 기업을 경영을 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근데 실제로 이러한 그 요소 특성의 세 가지 그 특성을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고객 감동, 고객 중심적인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오너도 두 개 가문이 모여서 대기업을 하는데, 만드는 제품도 보면 생활 가전을 하고 화장품도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어도 고객 중심으로 만들고, 그런 이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신입사원을 뽑아도 있잖아요. 그 신입사원을 뽑아서 직무교육을 하면 대강당을 얻어가지고 손에 손잡고 한마음 교육해. 이런 감성교육을 하죠. 그런데 행동 중심의 기업을 보면 열정과 의지, 경험 가치를 아주 중시를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제 그런 기업이 있어요. 신입사원을 뽑아서 신입사원 직무교육을 딱 했더니 전부 데리고 해병대 갯벌 훈련 들어가. 행동 중심이죠. 그리고 도전과 융합, 수용과 해결 의지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기업의 어떤 구호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야. 굉장히 좀 막 도전적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잘 구축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근검 절약을 이렇게 그 아주 잘 내세우고 있고,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 그런데 또한 어떤 그 대기업을 보면 이래요. 준비된 도전이 아니면 도전을 안 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준비를. 그리고 모든 그 아이템이나 상품도 미래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행동 중심적인 대기업의 그 아이템을 보면 중공업,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인데, 그 신념이나 가치 중심의 대기업을 보면 미래주도, 미래 중심, 미래 준비이기 때문에 IT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어요. IT 반도체. 그러니까 기술 노하우를 아주 중시하죠. 그 자기 효능감을 중시하고 미래 가치 신용을 중시하고 인재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는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 이 대기업이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통이나 자동차가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은 전혀 다른 기업이 가. 그 다음에 저 행동 중심의 대기업을 가보면 그 저 기업이 IT 반도체에 손을 댔어요. 전자 쪽에. 그랬다가 지금은 다른 기업에 넘어갔죠. 이런 게 뭐냐면 기업의 문화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인성 중심으로만 가야 되냐? 아니죠. 그 기업들이 행동이나 가치 실현을 다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그 벤치마킹 할 때도 내가 어떤 그 감성에 더 그 가치 중심을 주냐에 따라서 벤치마킹하는 그 기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성공하고 또 실패하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도전 정신을 갖더라도 어디에 더 중심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 강의는
이러한 그 창의성에 중심을 둘 거냐, 도전 정신에 중심을 둘 거냐, 아니면 사회적 관계에 중심을 둘 거냐, 이런 강의들이 요 뒤에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도전 정신, 그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리더십, 그 다음에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 혁신 활동을 통한 변화와 이러한 개혁의 혁신성, 개인적 사회적 편익을 위한 가치 지향,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창조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하지만 이 기업가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활용하는 이런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과가 높은 그 기업가의 특징을 보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그 역량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얘를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해보니까 성과를 잘 내는 기업, 그런 기업가 정신은 뭐냐? 이런 것들하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분배할 줄 아는 기업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많은 요소나 그 특성을 요구하지만 그 모든 그 요소나 특성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기업가 정신이 성공을 하고 성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분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과가 높은 그 기업가의 특성을 보면은 이 복잡 다양한 그런 사회에서 이 관계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개인의 역량보다는 관계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얘는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확산될수록 관계 역량은 중요해지는데 우리 현실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 역량 중심의 그 교육이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이 관계 역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관계 역량 강화가 기업 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주요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관계 역량은 강한 욕구와 열정, 변화와 혁신의 창의성,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목표의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정해놓으면 고정적인 게 목표인 거죠.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군대 가서 사격하는데 목표가 왔다 갔다 하면 목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목표는 고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갖춘 욕구와 열정,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 수평적 사회, 다양성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다. 그러면 강한 욕구와 열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자서전 중에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이 정주영 회장은 이런 정신으로 기업을 일궈냈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도전을 해서 직접 해보고 그 해본 거에 의해서 성과를 이뤄낸 아주 대표적인 기업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해봤어. 아주 유명한 일화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면 욕구와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한테도 창의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창의성을 발휘를 하죠.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조선소를 지을 때 일단 외국에서 돈을 끌어와서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조선소를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이 바다를 막아서 조선소를 져야 되는데
바다를 양쪽에서 이렇게 막아왔단 말이에요. 그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민물과 썰물이 너무 심해서 마지막에 그 흙을 갖다 쏟아부으면 쓸려 내려가고 쏟아부으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폐선박을 갖다가 앞에서 민물과 썰물을 막아놓고 바다를 막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열정과 도전 정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창의성도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러면 창조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창의성,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위키백과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전적 정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이제 학자들이 뭐 참신한 산출물이라든가 아이디어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학술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아주 명쾌하게 쉽게 그냥 딱 그 한마디로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스티브 잡스.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저 사물을 서로 연결하는 거라. 그냥 그저 사물을 연결하는 거.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얘는 뭐냐면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을 5개로 잘랐어요. 5개로 자른 타원형을 무작위로 다양하게 배열을 해보니까 하나의 타원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이에요. 이게 창조성이라고. 그럼 얘가 창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요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창조성이라는 이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오죠. 창조성의 원천은 머리예요. 인간은 그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인간을 흡수하고 저장을 하죠. 이 창조성이 발휘되려고 하면은 늘 새로운 거를 찾고 변화를 찾고 혁신하고 개발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똑같은 삶을 살면 나중에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교수지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세월이 참 빨리 간다. 근데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컴퓨터하고 똑같아서 똑같은 사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대표 이미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근데 교수님들은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돼요. 강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대개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똑같은 직업으로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면 인생이 너무 빨리 가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10년, 20년이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명가라든가 혁신가라든가 이 기업가라든가 창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이 참 할 일이 많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느 기업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할 일도 많고 세상은 넓고 인생이 참 무궁무진한 거죠. 이렇게 인간의 감각기관은 인상을 흡수하고 저장을 할 때 똑같은 이미지들은 삭제를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장된 기억의 발상에 의해 예술적으로 가시화될 때 그 반응은 강렬해진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건 열정인데 열정을 가지고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흔히 현실과 비현실에서 놓고 볼 때 공상이나 망상, 황상, 몽상은 비현실적이라고 흔히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얘들도 상당히 이 창조성에는 도움이 되죠. 뭐냐면 이런 그 망상이나 그 환상이나 몽상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공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상들은 여기서 난 것처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확립한 공상과학 소설이 이제 뭐 상당히 그 감성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은요 거의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거의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전쯤에 만들어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를 제가 그때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공중에서 손을 쓱 끌어오니까 화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화면에서 드래그하고 지금 스마트폰 쓰듯이 밀어서 옆으로 옮기고 키보드 꺼내서 타이핑하고. 근데 얘가 이미 현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기업가는 그런 망상, 공상, 몽상조차도 얘가 상상으로 이끌어내서 현실이 되고, 그 상상을 발상으로 연결이 시키면 얘가 그러한 과정의 열정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그 창조성에 방해가 되는 거와 그 창의적인 사고를 이렇게 이제 그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답은 하나다. 그게 말이 돼? 특히 이런 거. 말이 안 되니까 걔가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뻔한 거, 말이 되는 걸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사고의 그 10가지를 보면 정답은 하나다. 논리적이지 않다. 룰을 따라야 된다.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애매한 것을 피하라. 틀리면 안 된다. 논리는 경박하다. 그거는 내 전문이 아니다. 이런 사고들. 어리석은 것은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창조력은 없다. 방해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고죠. 창의적인 사고를 보면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면 얘가 창조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물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지금 리모트 컨트롤인데 리모트 컨트롤 외에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답은 하나라고 하는 사고를 갖는 순간 이 창조적인 사고는 더 이상 진화되질 않죠. 반드시 논리적이 아니어도 좋다. 룰을 무시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려 들지 마라. 그 조물주가 인간한테 준 가장 큰 특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그 생명체한테도 이런 특혜를 주질 않았어요. 뭐냐면 현실과 초현실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인간한테. 근데 왜 인간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뭐 비현실적인 거, 애매해도 좋아, 틀려도 좋다. 그리고 놀이를 당연시하라. 기업에 있어서, 기업가에 있어서 그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 자기가 재밌어서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재미없는 걸 가지고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기업 못 봤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건 내 전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처음부터 전문가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스러운 것을 생각하지 마라. 창조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저도요. 이거 기업가 정신 강의 제 전문 아니에요. 내가 발굴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강의 자료 만들어서,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많은 기업인들 만나면서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접하게 되고, 그 자료를 모으고 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을 강의할 수 있는 거죠, 오늘에 와서는.